내가 모르는 세상의 모든 정보 네모. 안녕하세요. 네모 세모 공식 정보남 편정택입니다. 네, 정보의 여왕 박기루입니다. 아, 봄이 되니까요. 네. 괜히 기분이 좀 싱숭생숭합니다. 뭐 꽃들 보면 들뜨고 네. 설레고 좋은데요. 네. 규리 씨 혹시 꽃 선물 좋아하세요? 아니 뭐 네. 꽃 선물 싫어하는 여자가 있을까요? 그런가요? 아우, 예. 정말 저는 꽃을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예. 정택 씨 혹시 예. 선물할 일 있으면 나한테 꽃으로 하세요. 아, 진짜? 아, 고민 하나 덜었네요.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뭐 꽃도 네. 색깔도 다양하고 꽃 종류도 너무 많고 네. 취향마다 좋아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특별히 어떤 꽃? 예. 저는 좀 유러피안 꽃들 있잖아요. 아, 유러피안 네, 꽃? 그 있어 꽃들이 보이네요. 요즘 참 예. 있어 보이고 이쁘더라고요. 오, 네. 예. 그리고 저는 또 꽃을 이렇게 좋아하다 보니까 꽃말 알아보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꽃말. 장미, 네. 장미는요 또 사랑을 의미하고요. 오. 라일락은요 또 청춘과 낭만을 뜻하는 꽃이래요. 예. 그리고 또 매화 같은 경우에는요 영원한 사랑을 뜻하는 그런 꽃이라고 이야, 합니다. 이 꽃말 재밌네요. 재밌죠? 예. 네. 제가 아는 꽃 중에 가장 좀 있어 보이는 이름을 가진 네. 히아신스라는 네. 꽃이 있는데요. 네. 이 꽃의 꽃말은 우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네모세모 MC로서 맞아요. 정말 이 시청자분들에게 네. 멋진 우정을 과시하고 있지 아유, 않습니까? 그럼요. 히아신스 선물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예. 근데 이제 꽃이 네. 받으면 참 좋은데요. 맞아요. 이거 좀 오래 보고 싶잖아요. 맞아요. 금방 시들어서 좀 고민이 되는데 혹시 우리 규리 씨는 어떻게 좀 네. 보관하면 아유, 오래 볼 수 있는지. 제가 또 꽃을 좋아하잖아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정보에는 아주 빠삭합니다. 네, 괜히 제가 정보 요양하겠어요. 그렇죠. 네. 예. 생화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꿀팁 알려드릴게요. 꽃의 줄기를 사선으로 자르면 물의 흡수를 이렇게 단면에서 넓혀가지고요. 꽃 아하. 수명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또 줄기에 붙은 잎사귀 20%만 남기고 떼주는 게 좋다고 하고요. 꽃병에 꽂으실 때는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물은 피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예, 네. 저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꽃병은 달걀 껍데기나 레몬즙을 넣고 헹군 다음에 뜨거운 비눗물을 한번 씻어주는 게 좋고요. 네. 이틀에 한 번은 물을 좀 갈아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꽃 영양제라고 불리는 절화 보존제를 사용하면 신선한 상태로 일주일 이상 더 볼 수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런데요, 이렇게 꽃바구니로 받았다. 아.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경우도 네, 있죠. 예, 네. 꽃을 꽂는 그 스티로폼이 있잖아요. 네. 하루나 이틀에 한 번씩 그곳에 물을 좀 주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시든 꽃은 안타깝지만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싱싱한 꽃들에게 영향을 주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네. 오늘 뭐 꽃에 대한 꿀팁 많이 드렸어요. 아, 예. 싱그러워요. 네, 선물 받을 때 이렇게 주는 이의 마음을 또 생각을 하면요, 사실 오래 두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꼭 선물을 받지 않더라도 이렇게 주변에 꽃 이렇게 핀 것만 봐도 아이, 기분 그럼요. 너무너무 좋아지잖아요. 예. 여러분도 주변에 핀 이렇게 예쁜 꽃들 보면서 기분 좋게 봄맞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자, 네모세모 오늘 첫 소식도 아주 산뜻하게 한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규리 씨는요, 여행 좀 계획하실 때 어떤 스타일이세요? 그러니까 막 계획을 막 아주 네. 잘 짜는 스타일이세요? 아니면 잘 짜야죠. 한번 가보자 이런? 먹방을 가려면 그 전에 사전에 좀 조사를 하고 가는 편이고요. 쫙 준비를. 그리고 또 쇼핑 중요합니다. 예. 그 지역의 특산물 막 이런 예. 것들 사오기도 하잖아요. 이야, 그래서 정보가 예. 필요하죠. 그렇게 이렇게 네.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때로는 네. 가끔은 네. 무계획이 계획이라고 네. 계획을 짜지 않고 가는 여행도 얼마나 매력적인지 모릅니다. 그냥 네. 조용한 데 가서 쉬고 오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저도 정말 이렇게 바쁘게 보내다 보니까 휴식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면요. 고요하면서 이렇게 한적한 곳에 가서 쉬었다가 먹다가 쉬었다가 뭐 이렇게 여행하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이런 여행을 평소에도 좋아하시는 분들,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쉼과 삶의 여유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언제 가도 피톤치드의 진한 향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자연과 더불어 숨쉬는 건강 휴양촌 들어보셨습니까? 자, 전남 장흥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유와 여유로움을 느끼고 싶다면 주목하세요. 오늘 떠날 여행지는 찰랑이는 물길만 봐도 기분 좋아지고요. 번잡하지 않으면서도 고요함이 주는 행복한 힐링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죠. 바로 전남 장흥입니다. 장흥하면 건강 휴양촌으로 유명한데요.
그래서 편백숲과 트레킹 코스 등 휴식과 운동을 겸하는 여행으로도 많이들 오신다고 해요. 건강도 챙기고 여행으로 기분 전환도 할 수 있으니 이보다 완벽할 순 없겠죠. 자, 자연 속 진정한 휴식과 힐링을 선물하는 전남 장흥으로 지금 출발하시죠. 장흥은 한반도 남서쪽 제주도를 바라보는 육지의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푸르른 나무만 봐도 벌써 힐링의 기운이 물씬 느껴집니다. 산 좋고 물 좋은 장흥의 많은 명소 중 우리를 반겨주는 이곳은 어딜까요? 네, 저희 정남진 60년생 이상의 편백나무 숲뿐만 아니라 겨울에는 동백나무와 여름에는 수국과 같은 다양한 꽃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고 쉽게 저희 멋진 산세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여행지, 바로 이곳을 두고 하는 말 아니겠는가? 쉬엄쉬엄 걷기 좋고 여유를 즐기기에 안성맞춤. 여기야말로 우리 부모님의 효도 여행지이자 우리들의 힐링 여행지로 최고죠. 이거 남녀노소 누구나 사계절 언제라도 저희 울창한 편백숲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치유와 숲해설, 유아숲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고요. 그리고 목재문화체험관, 편백소금집을 운영하고 있어서 다양한 산림 문화와 휴양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피톤치드 뿜뿜, 음이온이 가득. 도시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신선한 공기가 반겨주는데요. 보고만 있어도 눈이 정화된다는 게 바로 이런 곳을 두고 하는 말이겠죠. 역시 전국에서 찾아오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네요. 건강에 좋다는 말도 들어봤고요. 실제 몸이 조금 안 좋기도 하고 그래서 일부러 와봤어요. 얘기가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정리가 잘 돼 있고 뭐 여러 가지 마음에 듭니다. 한 서너 번 된 것 같은데요. 어떤 매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주 오시는 거예요? 여기 죽었다 살아나잖아요, 다시 다. 죽은 목숨이 살아서 가는 것 같아가지고요. 기분 좋게 내려갑니다. 한번 와보세요, 여기요. 너무 좋습니다. 한겨울 같은데 여기는 봄이잖아요, 봄. 동백도 피려고 그러고 봄철 같아요, 지금요. 따스한 바람 쐬고서 올라갑니다. 하늘 높이 뻗은 나무 아래 가슴을 펴고 크게 한번 숨을 들이마셔보면 정말 몸 구석구석이 맑고 청량해질 것만 같은데요. 자연 그대로의 매력을 몸으로 느끼고 자연의 싱그러운 기운을 듬뿍 받고 올 수 있는 힐링 명소가 바로 이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편백나무가 좋다는 건 알지만 정확히 어떻게 좋은 건가요? 편백은 저희 피톤치드가 가장 많이 나오는 나무로 알려져 있고요. 이 피톤치드가 나무에서 발생하는 자연 물질인데 원래는 미생물을 죽이는 효능인데 저희 사람에게는 스트레스 완화와 불면증 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숲은 치유의 공간으로 일상에 지친 심신을 치유하는 데 최고인데요. 숲 중에서도 편백숲이 으뜸으로 알려져 있죠. 정말이지 초록초록한 세상이 주는 힐링은 자연의 경이로운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장흥에서는 단순히 산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연을 온몸으로 느끼며 숙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희가 생태 건축 체험장이라고 해서 보통 1박 2일로 많이 이용하시고요. 편백숲과 그다음에 그곳에 살고 있는 새소리를 들으면서 하룻밤 멋지게 묵으실 수 있고 여름에 빗소리와 겨울에도 눈 녹는 소리, 자연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멋진 여행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 속 힐링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여유롭게 차 한 잔을 즐기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장흥의 편백숲을 걷다 보면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차가 있다고 합니다. 청태전은 옛날 우리 역사에 보면 돈차, 전차라고 이제 보통 이렇게 이름이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슬로푸드에 등재된 이름은 자흥의 돈차로 등재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보신 것처럼 푸른색이 띈다 해서 푸를청, 이 끝에 동전 전자예요. 그래서 자흥군의 브랜드 이름입니다. 청태전이. 청태전, 독특한 이름만큼이나 맛과 향이 뛰어나 장흥의 명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2018년에는 국가 중요 농업유산 12호로 지정돼 한국을 대표하는 명차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차입을 이제 보통 저희 청태전은 세작을 따서 하기도 하고 중작을 주로 차입을 따서 우리 청태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는 차와는 달리 모양부터 정성이 느껴지는데요. 만드는 것도 쉽지 않겠어요. 청태전은 제다를 쪄서 덮는 과정은 없어요. 옛날에는 가마솥에다 쪄서 광목이나 맨청 깔아서 차잎을 위조를 시킨 거를 넣어가지고 푹 쪄가지고 절구로 일일이 찍어서 우리가 이렇게 고조리라는 틀에다가 만든 겁니다. 녹차와 홍차의 장점만을 조합한 것 같은 청태전. 향기롭고 부드러움은 기본이고요. 차라면 을에 떠올리기 마련인 특유의 까끌하거나 텁텁한 맛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편적으로 효능은 이제 내 몸에 있는 혈전을 높이기도 하고 성인병 예방도 되면서 암 예방도 이렇게 되기도 하거든요. 옛날에 이제 정약용 선생님이 강진군의 유배를 왔을 때 이제 약초라든가 생강이라든가 대추라든가 이제 그때 가마솥에 넣어서 푹 끓여서 드시기도 했어요. 감기 있다든가 그랬을 때. 그다음에 배앓이를 하고 했을 때도 청태전을 끓여 드시기도 했습니다. 팍팍한 일상에 지쳐 몸과 마음의 에너지가 모두 소진됐을 때 사계절 언제 찾아도 고요하고 온전한 쉼을 선사하는 곳이죠. 편백나무 숲길을 걸으면서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듯한데요. 걸음걸음 따라오는 향긋한 편백 향기가 몸과 마음을 한결 가볍게 만들어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데크로 해가지고 잘 갖고 놨더라고요. 그래서 한 바퀴 돌고 정상까지 갔다가 정상에 그게 억불산인가? 예, 거기까지 도달했다가 내려오니까 정신이 좀 맑아지는 느낌? 우리가 아파트 생활 많이 하잖아요. 그거하고 또 다른 그 맛을 느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몸이 엄청 가볍고 또 정신적으로 굉장히 가벼웠습니다. 장흥의 편백숲의 또 다른 인기 비결은 편백과 소금 해독을 주제로 한 다양한 찜질인데요. 그 외에도 면역력 개선과 자연 치유를 위한 다양한 체험까지 할 수 있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 놀러 왔다가 여기 좋다고 그래서 잠깐 들렸어요. 그게 너무 좋네요. 공기도 좋고 또 뭐 이게 뭐 아토피 그런 치료에도 좋다고 그러니까 좋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솔트 디톡스라 해가지고 독소를 빼내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그거 좀 체험 좀 하고 몸에도 좋고 건강해진다 하니까 체험하러 왔습니다. 장흥으로 놀러 오세요. 몸에 좋습니다. 곧고 짙푸른 나무들이 하나같이 반듯하게 하늘로 솟아 이국적인 풍광을 자아내는 곳이죠. 바로 사계절마다 다른 멋과 쉼을 선물하는 장흥의 편백숲 길인데요. 몸과 마음이 힐링했다면 이제는 장흥의 맛을 찾아 떠날 차례. 장흥하면 빠질 수 없는 먹거리가 바로 키조개라고 하는데요. 등량만 쭉 갯벌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리고 갯벌 자체가 좋고 여기서 나오는 해산물들은 되게 다 맛있어요. 키조개뿐만이 아니라 낙지 여러 가지 해산물들이 갯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맛있어요. 살이 통통하게 차고 맛과 영양이 풍부하기로 유명한 등량만의 키조개에 표고버섯과 한우가 맞는 오늘의 메뉴. 장흥의 명물 장흥 삼합입니다. 특수비를 쓰는 경우도 있고 등심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채끝 등심을 쓰니까 가장 손님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채끝 등심을 쓰고 있어요. 대신에 숙성을 충분히 시켜가지고 원뿔 이상만 무조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가장 제 생각엔 조합이 가장 잘 맞더라고요. 장흥 삼합은 한우와 표고버섯, 키조개 관자를 함께 구워 먹는 음식인데요. 산과 들, 바다의 맛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별미죠. 따로 먹어도 맛있지만 한우와 표고버섯, 키조개의 절묘한 조합이 먹어보면 입에서 살살 녹는다고 합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장하면 삼합 유명한 거. 싱싱한 키조개 그리고 고소한 소고기, 표고버섯 잘 어우러진 맛을 장흥에서 한번 느끼고 가보세요. 전라도의 인심이 고스란히 느껴지는데요. 상이 꽉 찼네요. 장흥 삼합은 장흥의 대표 보양식인데요. 관자의 부드러움과 표고버섯의 쫄깃함 그리고 한우의 감칠맛의 조화.
눈으로 봐도 이렇게 행복해지는 맛인데 입으로 즐긴다면 더할 나위 없이 맛있겠죠? 소고기도 맛있고요. 버섯도 아주 신선하고 이 키조개가 이렇게 세 개가 뭉쳐지니까 삼합이 정말 각각각 정말 맛있는 맛이에요. 다음에 또 한번 꼭 오고 싶어요. 식구들하고. 맛있고 푸짐하고 싸고 신선하고 최고. 비옥한 갯벌에서 자란 키조개 관자와 참나무 표고, 한우가 어우러진 장흥 삼합. 누가 더 잘났다 자기 주장하지 않고 아주 조화롭게 어우러진다는데요. 하나하나 따로 먹을 때와의 재미와는 또 다른 매력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전남 장흥의 힐링 여행. 배도 든든하게 채웠으니 이제 눈이 호강할 차례. 장흥의 많은 일출 일몰 명소 중 손꼽히는 곳이죠. 한적한 어촌인 남포 마을의 소등섬. 이곳은 장흥의 문학 고장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장흥 출신인 이청준 작가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인권택 감독의 영화 축제의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이제 소등섬 저 경치 하나 보고 또 손님들이 그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그래요. 먼 바다에 고기잡이를 나간 남편이나 가족들을 위해 호롱불을 켜놓고 그 불빛을 보면서 무사히 귀환하기를 빌었다 하여 소등섬이라 불리는데요. 소등섬은 모세의 기적을 체험하는 신비로운 섬으로 하루 두세 차례 썰물 때가 되면 바닷물이 빠지고 섬으로 이어진 길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만조 시간은 한 12시 정도 되면은 여가 만조 될 거예요. 12시, 1시 그 사이가. 좀 물이 들어서 못 건너가면은 겁나 아쉬워해요. 길이 열리는 걸 놓쳤다고 아쉬워 마라. 남포마을에서 소등섬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멋진 일출 일몰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불멍, 물멍보다 더 황홀한 게 해멍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등섬으로 가는 물길이 열리고 바다를 가로질러 나타난 길을 따라 소등섬까지 천천히 걸어서 5분 정도 걸으며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섬은 아주 작지만 한가운데 운치 있는 소나무 몇 그루가 산수와 같은 풍경을 만들고 있어 보기만 해도 그림 그 자체입니다. 고요함 속 덩그러니 있는 소등섬, 그 자체가 주는 아름다움을 보고 있으면 절로 마음이 편안해지는데요. 이게 바로 장흥의 자연이 주는 힐링 여행이지 않나 싶습니다. 낭만과 감성이 흐르는 전남 장흥. 자연 경관 속 한 폭의 풍경화처럼 사계절 내내 언제 가도 여유와 평화가 느껴지는 곳인데요.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여유와 힐링이 필요하다. 편안한 쉼과 함께 낭만이 필요하다. 건강과 함께 맛있는 행복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멋과 쉼은 물론이고 산과 들, 바다가 주는 맛있는 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연의 무궁무진한 매력이 넘치는 장흥으로 지금 힐링 여행 떠나보세요. 힐링. 이게요 정말 자연과 더불어 가지고요 숨쉬고 즐기면서 이렇게 하는 게 바로 힐링의 정석이잖아요. 이거죠. 예, 피톤치드도 마음껏 즐기고요. 또 맛있는 별미도 맛보고요. 정말 최고입니다. 최고네요. 네.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청정한 공기가 함께하니까 그러니까 혼자 가도 전혀 외롭지 않을 것 맞아요. 같아요. 예, 네. 나무가 우거진 숲을 걷고 또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고 행복이 그냥 넝쿨째 들어오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자연이 주는 이 효능은요 생각보다 크다고 하잖아요. 이런 숲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또 심리적인 안정과 또 치유의 효과도 있다고 하니까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숲속에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도 혈압과 스트레스 호르몬 농도가 낮아진다고 하니까요. 자주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숲속에서 나오는 피톤치드 네. 정말 마음을 안정시키고 머리를 맑게 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에게 숲이 주는 안정감 그리고 안락감은요 사실 정말 큰 것 같은데 저도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숲길을 자주 걸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보면서 납작하게 이렇게 빚은 찻잎 저기 봤잖아요. 참 너무 신기하지 신기했어요. 않아요? 예. 그렇죠. 저는 사실 차 마시는 거 좀 좋아해가지고요. 이렇게 이런 납작한 모양 이렇게 보니까 참 특이하더라고요. 예. 네. 장흥의 명차 청태전이라고 하는데
이 녹차를 발효시켜 만든 일종의 떡차입니다. 삼국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우리 고유의 전통 발효차라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구멍난 모양이 엽전과 비슷해서 전차 또는 돈차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 발효된 찬 잎이 마치 푸른 이끼처럼 보여서 청태전이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네. 오래 둘수록 그 맛이 더 깊어지고 좋아진다고 합니다. 여유와 휴식이 필요하다면 전남 장흥에서 자연도 즐기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면서 좋은 여행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번엔 그 기분을 더 좋게 만들어줄 체험 현장을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옛 과거를 떠올려 볼 수 있는 재미난 체험들 여러분 한번 만나보러 갈까요? 예, 네. 그 과거를 접해볼 수 있는 체험이다. 궁금하시죠? 어떤 소식인지 네. 빨리 알려드리죠. 우리의 전통을 살려 또 유익한 체험으로 부활시킨 경우가 많은데요. 역사 속 문화를 체험해 보거나 먹거리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아주 체험거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주에 가면요, 다양한 레트로 체험들, 체험 공간들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아이도 어른도 빠져드는 유쾌한 벚꽃 체험들을 만나러 함께 여러분 가보시죠. 과거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공간들, 아이들에겐 색다른 체험 현장으로, 어른들에겐 추억 코스로 인기 끄는 곳인데요. 청주의 역사 문화를 접해볼 수 있는 레트로 체험 여행, 바로 떠나보시죠. 칙칙폭폭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달리던 추억의 기차. 요즘엔 고속열차가 다니면서 그 시절 향수는 멀어져 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복고 감성을 소환해줄 소중한 공간이 있습니다. 이곳은 옛 청주역을 되살려 만든 이색 전시관인데요. 그 옛날 정겨운 풍경들이 하나둘 오래전 청주역의 모습을 떠올리게 해주는 장소입니다. 네, 이곳은 1921년에 청주의 최초의 기차역이 만들어진 장소고요. 원래 원 건축물은 다 사라졌었는데 이곳이 구도심이라서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다시 복원을 시켜놓은 곳입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은 어떤 곳이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근데 이 역사 전시관이 생김으로써 예전에 여기가 교통의 중심지였구나 이런 상상도 해보고요. 또 레트로 감성을 느끼기 위해서 방문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승객들로 빈틈없이 꽉 찬 열차 칸, 여행길, 친구들과 신나게 수다 떨던 풍경, 기타 치며 노래하던 그 시절 낭만까지 기차에 얽힌 추억이 있는 이들에겐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장소입니다. 이 전시관 안엔 꼭 봐야 할 공간이 있다는데요. 네, 이곳은 아주 재미있는 곳인데요. 이 전시관 안에 객차를 꾸며놓은 거예요. 이 화면은 조치원에서 청주까지 오는 실제 풍경을 동영상으로 담아서 이렇게 정말 가는 기차처럼 창밖 풍경을 구현해 놨습니다. 방문객들이 이거 너무 잘 해놨다고 칭찬을 많이 합니다. 객차 안에는 간식 카트도 있고요. 마주 앉을 수 있는 좌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풍경 젊은 세대들에게는 조금 낯설지 않을까요? 이런 소품들이나 이런 창가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니까 진짜 기차에 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뭔가 부모님들한테 들었던 기차를 눈으로 본 것 같아서 지금 느낄 수 없는 바이브를 느낀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저는 옛 추억이라 하면은 왜 밀고 다니시면서 하는 거 사서 먹던 기억, 할머니가 사주셨던 그 기억, 오셔가지고 딸깍딸깍 찍어주시는 들어갈 때 찍어주시던 그 생각이 가끔 나긴 해요. 그냥 안 타도. 자, 이제 옛 문화 만나러 출발. 혹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을 아시나요? 바로 직지심체 요절이라는 불교 인쇄물인데요. 이 활자본이 탄생된 곳이 바로 청주입니다. 그 역사적 사실을 기념하고 활자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청주엔 여러 기념관이 세워졌는데요. 그렇다면 금속 활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궁금증을 풀어주실 분, 이민호 활자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보여줄 시연은 주물사 주조 방법입니다.
주물사 주저 방법은 말 그대로 우리가 고운 모래를 이용한 방법을 주물사 주저 방법이라고 합니다. 실지 활자를 틀을 만들어서 1200도의 용액을 녹여서 실지 붓는 방법을 시연을 통해서 활자의 우수성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주물사 주저 방법을 통해서 활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물사 주조법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만날 수 있는 체험인데요. 거푸집을 만들어 고운 모래를 채운 뒤 안에 쇳물을 부어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활자뿐 아니라 다양한 금속을 제작하는 데도 널리 쓰이는 방식이라네요. 거푸집에 고온의 쇳물을 부어 활자를 떼어내는 과정까지도 생생하게 지켜볼 수 있는 현장. 활자장에 정교하고 섬세한 작업이 끝나고 나면 짜잔! 이렇게 멋진 활자가 완성된 겁니다. 모르던 지식을 알게 되어서 좋았어요. 이거 만드는 것도 보고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 아이들이 지금 이제 한글 공부하면서 이제 활자도 관심 가게 되고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한글도 더 소중함을 알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 되게 좋은 체험이었고 경험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아직은 직지가 프랑스 박물관에 있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기술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여서 누구 따라 할 수 없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자랑스럽습니다. 이번엔 아이들이 줄을 서서 뭔가를 기다리는데요. 이렇게 한지를 꾹 누르면 글자가 짜잔! 어떤 체험일까요? 말 그대로 옛날 책을 만들어 보는 체험이에요. 아이들이 이제 평소에는 이제 전자책이나 이런 책에 많이 익숙해져 있는데 여기로 와서 이제 직지에 대해서 배워가기도 하고 금속활자 주조시연이랑 요거랑 한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 책 만들기에 쓰이는 한지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전통 한지는 어떻게 뜨고 말리는지 전 과정을 눈으로 보고 느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아이들에겐 더없이 신기한 체험이자 쉽게 접할 수 없는 학습 과정인데요. 안내자 선생님이 현장에서 꼼꼼하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모든 과정을 어려움 없이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 예쁘게 완성했죠? 자, 이번엔 금속 활자 전수 교육관 옆에 있는 인쇄 전시관을 찾았는데요. 이곳은 근대에 들어온 우리나라 인쇄술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곳입니다. 전시뿐 아니라 다양한 인쇄 체험들도 접할 수 있어 가족들이 나들이 겸 많이 찾고 있습니다. 저희 근현대 인쇄 전시관은 청주 고인쇄 박물관의 중요성과 더불어 2007년에 직지문화특구로 지정되었고 2013년에 개관하였습니다. 저희 상설 전시실에서는 인쇄문화 변천사, 인쇄기기 발달사, 그리고 디지털 방문국 등이 전시되어 있고 개학 이후의 인쇄물, 그리고 신식 활자 등의 약 500여 점의 유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체험 중에서도 근대 인쇄의 꽃이라 불리는 납활자 체험이 단연 인기라고 하네요. 납으로 활자를 만들어서 인쇄를 하는 게 납활자 인쇄 기술이에요. 최초의 납활자는 이제 조선시대 세종 18년 병진자인데요. 그 이후에는 개항기에 서양식 납활자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과정 동안에서는 현재는 기록에 없습니다. 1445년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납활자가 실용화되었고 주석과 다른 합금을 넣어서 이제 빠르게 쉽게 주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납활자를 사용하게 되면서 이제 문명과 좀 더 빠르게 지식들이 퍼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납활자 체험은 하루 4번 체험 시간이 정해져 있고요. 아이들이 쉽게 도전해 볼 수 있을 만큼 쉽고 간단합니다. 새기고 싶은 글자를 골라 기계에 가지런히 잘 꽂아준 뒤 인쇄기를 돌려주기만 하면 끝인데요. 근대 인쇄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체험이라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신기해한답니다. 우리 친구들 직접 해보니까 어때요? 교과서에서만 보던 인쇄 체험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어서 아주 재미있는 시간이었고 그다음에 고인쇄에 대해서 알아봐서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는 것도 다양하게 체험도 하고 아이들도 엄청 좋아하는 것 같고 여러모로 도움도 되고 좋은 것 같아요. 네, 납활자에 대해서 책에서만
보았다가 직접 아이랑 직접 둘러보고 체험도 하고 시연하는 모습도 봤는데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레트로 여행의 마지막 코스인데요. 달콤한 추억의 간식하면 떠오르는 것, 엿을 빼놓을 수 없겠죠. 어린 시절 동네를 찾던 엿장수의 경쾌한 가위 소리. 요즘 아이들은 들을 일도 볼 일도 없지만 이곳에서 엿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어서 와, 엿 만들기는 처음이지. 오늘 이 가족들의 체험을 맡을 분은 엿 명인 김용희 씨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런 체험을 만들게 되셨나요? 옛날 선조들이 한 걸 그대로 우리가 사장될까 아쉬워서 아이들한테 좋은 걸 먹이고 싶어서 했던 게 취지고요. 본격적인 체험에 앞서 완성된 엿을 담아갈 상자부터 예쁘게 꾸미고요. 재료도 준비했는데요. 근데 예사롭지 않은 이 가루들. 요거트에 뽕잎, 생강. 이거 쓰임이 다 뭔가요? 예, 옛날에 우리 처음만 제가 엿 만들 때는 박하엿하고 그 호박엿하고 단순했었는데 이게 뭔가 좀 다양하게 접목시킬 게 없으니까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해가지고 여기다 색깔을 입히고 또 맛을 첨가하고 이러다 보니까 애들이 더 즐거워하고 거기에는 우리가 이제 방부제를 넣지 않고 순 공유로 이제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먹이고 싶은 그 심정에서 취지가 됐던 겁니다. 예. 건강을 생각한 엿이라니 더 좋은데요. 가루 취향은 아이와 부모님이 확연히 다른데 아이들은 어떤 맛을 좋아할까요? 평소에 좋아해서 레몬 맛 골랐어요. 초콜릿 맛 골랐어요. 여러 가지 맛이 있었는데 건강을 생각하는 뽕잎이 좋을 것 같아서 골랐어요. 취향에 따라 색소를 넣어 반죽하면서 엿을 쭉쭉 당기고 주무르면서 완성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마치 오감놀이 하듯 신나게 즐깁니다. 처음 와봤는데 땡기는 게 너무 재밌어요. 이런 체험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이제 소통이 오고 가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먹어보기만 했는데 이게 진짜 와서 체험해보고 하니까 어떻게 엿이 만들어지는지 알 수 있어서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늘려도 보고 이렇게 가루도 묻혀보고. 다양한 색이 첨가된 엿들을 가볍게 톡 쳐서 한 입에 먹기 좋게 자르고 나면 과거와 현재가 만난 달콤한 엿 완성! 카카오 엿이라는데 우와 맛있겠네요. 나 하나, 너 하나 사이좋게 나눠 먹는 아이들. 부모님들도 정말 좋아한답니다. 맛이 어떠세요? 어렸을 때 먹은 엿보다 더 부드럽고 달콤해요. 초콜릿으로 만들었는데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젤리랑 과자보다 더 맛있어요. 아이들이 이런 뭐 젤리나 뭐 사탕이나 이런 간식거리에 많이 좀 무방비 상태로 좀 노출돼 있긴 한데 이거는 이제 쌀로 만든 간식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건강한 식품이라고 생각해서 네, 좋은 것 같아요. 가족이 다 함께 만든 엿은 집으로 가져갈 수도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나눠 먹고 싶은 사람은 누구? 가족들도 나눠주고 친구들과 나눠주려고 생각했어요. 엄마, 동생,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랑 나눠 먹을 거예요. 재밌는 체험도 하고 가족 간의 정도 나누고 오늘도 추억이 하나 더 쌓였네요. 아이들이 맛있게 먹고 좋은 추억거리를 만들었다는 게 저에게는 자부를 느끼고 있습니다. 다양한 체험들이 반갑게 맞아주는 청주 레트로 체험 공간들. 즐거움이 가득한 그곳으로 지금 바로 출발해보세요. 작은 요정들의 슬픈 이야기처럼. 플로깅이란 말 들어봤어요? 플로깅? 플로깅. 이렇게 길거리 가면서 이렇게 운동하면서
휴지 줍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역시 아시네요. 그쵸? 예, 예, 맞습니다. 예. 요즘 환경을 위해서 조깅도 하고 쓰레기도 줍는 활동을 이제 플로깅이라고 네. 하는데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한대요. 예, 규리 씨는 이 플로깅 한번 네. 도전해 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 그럼요. 근데 네. 이제 사실 이렇게 혼자서도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 항상 꼭 이렇게 뭘 할 때 멋쩍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예, 해요. 사실 그래요. 네. 혼자 하긴 좀 쉽지 네. 않은 건데 건강과 환경을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좋은 활동이죠. 이 울산에서도 자연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 중인 청년이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환경정화 활동뿐만 아니라 여러 환경을 주제로 한 작품 활동까지 하고 있다는데요. 자, 어떤 이야기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푸른 바다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이 있었으니 집게와 봉투만 있다면 그 어떤 쓰레기라도 수거 완료. 수많은 모래알 속 작은 별들을 줍는 환경운동가 류효정 씨를 만나봅니다. 파란 하늘과 바다가 마주하고 있는 곳, 울산 북구 산하동에 위치한 강동 해변입니다. 철썩철썩 파도가 치는 해변 한가운데 바닥을 보며 연신 뭔가를 촬영하는 여성 발견. 아니, 거기 보물이라도 있나요? 저 지금 쓰레기 있나 보고 있습니다. 환경을 지키는 류효정 씨입니다. 오늘 이번에 강동 해변 같은 경우에 최근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좀 빨리 치워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바다로 나왔습니다. 자연 환경 특성상 하루나 이틀 전에도 장소를 정해뒀기는 하지만 파도나 바람 영향으로 쓰레기가 다른 지역에서 많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쓰레기를 빨리 치워줘야 하는 시급한 곳이 생기면 장소를 변경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답사를 미리 나와봅니다. 답사가 끝나기 무섭게 바람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심지어 빗방울까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걱정도 잠시 활짝 핀 무지개가 오늘 활동의 시작을 알렸는데요. 쓰레기를 담을 봉투와 집게를 한가득 안고 본격적인 채비에 나섰습니다. 춥고 흐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모였는데요. 두 분이서 이제 현수막 가방 하나랑 이거 큰 종량제 봉투 하나씩 드릴 거거든요. 장갑 없으신 분? 네, 이제 오늘 날씨 보니까 중간중간에 비가 왔다가 말았다가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황 보시고 혹시나 비가 너무 많이 온다 싶으면은 비를 잠시 피했다가 또 다시 했다가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각각 봉투 하나와 집게 챙겨 들고 해변으로 향하는 환경 지킴이들. 위풍당당한 뒷모습이 참 멋있습니다. 사실 저도 원래 바다 오는 걸 좋아해서 쓰레기를 많이 봤는데 좀 쓰레기 주우면서 쓰레기 줄어드는 것도 보고 천천히 그냥 환경 구경도 하면서 그냥 천천히 그냥 하고 싶어가지고 다 같이 노는 것보다는 그냥 조용하게 그냥 풍경 보면서 그냥 쓰레기 줍고 싶어가지고. 아름다운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모인 이들. 주말 휴식도 반납하고 쓰레기를 줍기 위해 나섰는데요. 이렇게 건강도 챙기고 환경까지 책임지는 행동을 플로깅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네, 플로깅은 걸어 다니면서 산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인데요. 저희 지금 울산에서 저희 모임을 운영을 하고 있고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인원분들이 계속 지속해서 참여해 주시고 계십니다. 매주 주말마다 울산에 있는 해안가를 돌아다니며 플로깅 활동을 펼치고 있는 류효정 씨. 해안 쓰레기의 경우 염분을 품고 있어 수거 작업도 꽤 까다로운데요. 또 무겁고 날카로운 쓰레기가 많아 손을 보호하는 장갑과 집게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해양 쓰레기 같은 경우에 매년 경남 기준으로 350톤 정도, 그리고 많게는 통영 이런 데는 550톤 정도 발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진짜 발생하는 피해액도 어마어마하고 관광 피해액 같은 경우에는 몇 조 원까지도 이제 피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정말 별로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놀랐는데 제주도나 통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줍는 쓰레기보다 한 10배 이상씩 많게 발생하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사용하다 버려진 그물망까지 해양 쓰레기 참 다양하죠.
보시는 것처럼 원래 이렇게 해양 쓰레기들이 해조류랑 많이 얽혀 있어요. 그리고 이것처럼 그물인데요. 낚싯바늘이랑 그물이 얽혀 있어서 뾰족한 쓰레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런 종량제 봉투가 아니라 마대자루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마대자루를 사용을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마대자루 수급이 좀 되지 않아서 종량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쉽게 찢어지는 종량제 봉투 대신 이 두꺼운 마대자루를 주로 사용하는데요. 두껍고 튼튼한 마대자루 역시 류효정 씨가 직접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답니다. 봉투까지 만들어서 사용하다니, 야, 정말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 시청자 여러분도 느껴지시죠? 제가 만들어서 사람들을 모집했지만 와주시는 거 보면은 저도 좀 놀랍고 신기하기도 한데요. 근데 계속 와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해 주시는데 주말에 이제 그냥 집에 있는 것보다 나와서 시간을 보내면 참 좋다더라 하는 얘기들을 해주시니까 저도 힘이 나고 계속 준비해드리고 같이 시간 보내고 싶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창 시절 때부터 바다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던 호정 씨. 대학에서도 환경과 관련된 동아리와 영화제에 참여하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키워왔다는데요. 오늘은 진짜 많은 편은 아니에요, 사실. 이제 계절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저도 이제 공부를 막 하다 보니까 3월에서 6월까지가 해조류가 많이 번식하고 봄철에 이제 많이 이제 파도에 밀려서 들어오는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빗줄기가 다시 거세진 상황. 대피. 잠시 대피합시다. 좀 당황스러운데 비가 시원하게 오네요. 비 조금만 잦아들면 남은 쓰레기 봉투 채우고 끝냅시다. 맨날 바닥만 보다가 드디어 바다를. 비를 핑계 삼아 잠깐의 휴식을 취해보는데요. 그래도 우리의 쓰레기 줍기는 계속된다. 다시 시작된 플러깅. 거친 바람을 맞아가며 모래알 사이사이에 있는 쓰레기까지 꼼꼼하게 줍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봉투 한가득 쓰레기로 가득 채워졌는데요. 적어도 제 눈앞에 있는 바다는 깨끗해진 느낌이 드니까 쓰레기가 줄어든 것도 보이고 해서 좀 보람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거는 와서 직접 보면 또 보람이 큰 것 같아요. 맨날 뭐 집에서 뭐 일회용품 안 쓰고 뭐 텀블러 쓰고 그런 것도 많이 하지만 이게 할 때마다 좀 귀찮고 조금 이제 손이 안 가게 되는데 이렇게 플로깅 와서 보고 가면 아 이렇게 쓰레기가 많고 우리가 버려지는 게 자연에 그대로 있구나 좀 느끼게 돼서 저도 일상생활에서 좀 더 환경 보호를 하고 그런 거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쉽게 쓰고 그리고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 생산되는 모든 것들이 그냥 사소한 그 무관심에 의해서 버려지고 있는 곳에 직접 나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편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자연을 많이 훼손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더 많이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직접 나오면은 자연 환경이 이렇게 너무 예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내가 직접 피부로 아닿으면서 생각하는 것과 그냥 생각만 하는 건 정말 다르다는 생각이 나오면은 절실하게 드는 것 같아요. 해안 쓰레기 종류도 가지가지. 많은 이들이 함께했기에 오늘도 깨끗한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모아진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이거 이제 저희 길가변에 이제 그 차들 다니기 불편하지 않은 데만 두고 이제 구청에 전화해가지고 요청 드리고 있어요. 주소를 알려드리고. 2시간 동안 주운 해안가 쓰레기들. 야, 정말 많죠. 작년 한 해 울산 해안가에서 주운 쓰레기만 무려 1만 리터. 올해는 지난해보다 쓰레기 양이 줄어들길 기대해봅니다. 플로깅 활동을 끝낸 호정 씨. 그녀의 일정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울산 중구 성남동에 위치한 한 가게. 이곳은 쓰레기가 필요 없는 제품들을 판매하는 제로 웨이스트 샵인데요. 여기는 또 무슨 일로 방문한 걸까요? 지금은 회의하러 잠시 이제 자리를 옮겨서 왔고요. 함께 이제 플로깅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지 필요한 건 없을지 그런 이야기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른 시간부터 쓰레기를 줍느라 힘들었을 법도 한데 환경을 지키기 위한 회의는 힘들어도 꼭 빼놓지 않고 한다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플로깅 하려고 이렇게 다 같이 모였다가 플로깅 이야기도 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환경에 대한 고민이나 생각들이 많이 맞아서 그런 뭐 아이디어 회의도 하고 그런 다른 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뭐 기획들도 같이 진행해보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이제 얘기도 좀 많이 나눠야지 같은 생각을 또 개개인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 나누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해안 쓰레기뿐만 아니라 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바다 쓰레기 위주로 이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는 했는데 이제 생각보다 이게 바다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또 숲에는 숲대로의 또 문제가 있고 발견해서 전해드릴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풀어가고 싶어서 이제 바다에만 한정하지 않고 다양하게 찾아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맞아요. 육지에 있던 쓰레기가 날리든 어떻게 되든 그게 해양으로 유입되니까 미리 여기서 그러니까 쓰레기를 담아버리면 그나마 들어가는 양도 그만큼 어찌 보면 이게 따로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숲 쓰레기가 어쨌든 흘러 가다 보면 이제 바다로 맞아요. 하천을 통해서 바다로 가기 때문에 바다 속에는 우리가 못 들어가니까 들어가기 전에 건져내는 그것도 의미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강변 쓰레기를 줍는다, 숲 쓰레기를 줍는다 이게 다른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는 좀 특히 올해는 쓰레기를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특별한 전시도 기획 중인데요. 전시를 2번 하고 싶어요. 시민들과 함께하는 전시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전시는 이제 뭔가 어떤 환경 문제가 있을 때 이런 환경 문제를 사람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다 하는 부분을 이제 하나를 콕 집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전시를 만드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해양 쓰레기 문제를 집어서 전시를 만들었었어요. 이게 우리가 플로깅 모임만 하고 쓰레기를 줍기만 해서 해결되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이제 전시라는 매체를 좀 활용을 해서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고 문제를 다른 방향으로 풀 수 있게 만들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전시를 기획하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해양 쓰레기 문제를 기존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위해 기획된 전시. 반응은 꽤 뜨거웠는데요.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난 겁니다. 사람들은 보면은 쓰레기들이 뭐 생명체화되어서 쓰레기들이 뭐 부모님이 버렸다 뭐 이런 설정을 넣기도 하고 혹은 쓰레기를 저희가 주우면서 사진도 많이 찍고 영상도 기록을 남기기 때문에 그런 기록들을 아카이빙해서 전시 작품으로 만들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다양한 전시물과 영상 매체로 표현한 심각한 해양 쓰레기 문제. 참여한 작가들 역시 플로깅에 직접 참여하면서 더 생동감 넘치는 작품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쓰레기 문제나 환경 문제로 진행하는 전시도 그렇게 많지 않을 뿐더러 울산 자체에서 전시를 아주 많이 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전시에 관해서 좀 홍보를 좀 열심히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홍보를 좀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와 주시더라고요. 환경에 대한 관심으로 똘똘 뭉친 호정 씨. 플로깅을 시작한 이후로 바다와 자연의 소중함을 더 느끼고 있다는데요. 그 소중함을 잃지 않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쓰레기를 줍습니다. 쓰레기가 솔직히 발생하는 걸 아예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소비도 하고 살아야 되고 쓰는 것도 많고. 하지만 이제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들만이라도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우리 활동을 보시는 분들이 저렇게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고 느끼시면서 조금이라도 변화를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활동을 계속 해나갈 예정입니다. 바다와 자연의 품속에서 살고 있다는 청년 플로깅 대표 류호정 씨. 생각보다 우리는 자연에 많은 영감을 얻고 또 치유를 받기도 하는데요. 쉽지 않은 하루를 살아가는 삶에서 기댈 구석이 필요하다면 플로깅을 통해 자연을 지키고 함께 바라보는 건 어떨까요? 와 진짜 쓰레기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부끄럽네요, 진짜. 정말 예. 저도 당장 플로깅 하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쓰레기 줍는 것도 좋지만 아예 네. 안 버리면 제일 좋아요. 맞아요. 버리지 마십시오. 네. 근데 이건 약과예요. 네. 여름 휴가철 되면요. 네. 방금 보셨던 쓰레기가 2배 이상 나온다. 아유. 지금도 많은데 네. 아름다운 바다 지키려면 쓰레기 다가오는 휴가철 좀 남긴 했습니다만
절대 버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울산은 또 바다가 참 많은 도시잖아요. 플로깅을 하는 장소로 또 동구 대왕암공원이나 아니면 뭐 주점 몽돌 해변 그리고 북구 정자 해수욕장 같은 곳이 이렇게 다양하잖아요. 이렇게 플로깅 하면서 발견하는 해양 쓰레기들 정말 많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이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쓰레기는 네. 보이는 곳이 아니라 구석구석 이렇게 숨겨놓는 분들이 계세요. 아이고. 그런 거 일일이 찾아다니고 줍는 거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거 보실 때 좀 네. 마음이 씁쓸하실 것 같아요. 아이고 왜 안 그러겠어요. 특히 이렇게 휴가철이나 봄철, 야유회철 이렇게 피크닉 즐기시다가 버리고 가시는 쓰레기들 때문에 바다가 아주 몸살을 앓고 아유. 있다는 기사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또 눈으로 보니까 더 이 심각성이 더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플로깅 외에도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이 많아지고 있다면서요? 네, 쓰레기 줍기 조깅이라고 해서요. 줄임말로 줍깅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줍깅. 등산을 하면서 겸사겸사 쓰레기를 이렇게 줍는다고 해서 클린 하이킹이라는 요거도 있다고 해요. 좋네요. 네, 좋죠. 예, 네.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챙긴다는 의미로 이 플로깅 하려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모두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모세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통계를 찾아보니까요. 화재 발생 건수가 많은 계절은 1위가 겨울이라고 하고요. 뒤를 이어서 봄이 2위라고 합니다. 이 봄철에 네. 그 화재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데 네. 이렇게 봄에 화재나 인명 피해가 많은 이유는 뭐 공장, 맞아요. 물류창고 이런 데서 네. 발생하는 대형 화재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네, 원인은 담배꽁초나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부주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요. 전기나 기계적 요인이 그 뒤를 이었는데요. 자다 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다시 보자. 네, 이 예. 표가 생각이 납니다. 예, 봄철에 네. 아주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오겠습니다. 내가 모르는 세상의 모든 정보 네모. 세모. 다음 주에 만나요.